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직 내 갑질 그 원인과 해결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와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갑질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모항공 땅콩회항 사건입니다. 그리고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사건, 블랙 컨슈머 사건 등이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갑질 문화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고려대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와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무조정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갑질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8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공사를 불문하고 온 나라가 갑질로 병을 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어서 갑질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적 측면입니다. 모 항공의 경우 갑질 사건 이후에 주가의 하락으로 2,500억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모 유업의 경우에는 갑질 사건 이후에 4,600억 원이 증발했다라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감정적 소모와 배제, 차별로 인한 개인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사회적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인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갑질 근절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하였고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도 배포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질 신고에 대한 불만은 90%에 달하고 있고 갑질 신고의 기각률은 80%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갑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지 갑질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갑질의 개념을 정의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제6조부터 17조까지 유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에서는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을 직장 내 갑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일방 당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지칭하는 포괄적 사회적 개념이어서 갑질이라는 개념을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갑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제도적 관점입니다. 법령의 흠결 또는 공백 등을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20조 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개정이 되었으나 과거 교장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과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현장에서 많은 갑질 사례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령의 흠결과 공백 등이 갑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권력 컴플렉스와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사회문화가 결합하여 갑질을 발생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땅콩 회항 사건을 전하며 우리 사회의 수직적 문화가 직장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근절 대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굳이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방지 대책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직권남용,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 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까지 법적 영역으로 포섭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에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고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까지 가벌성 범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재량이 큰 복무, 부당 업무 지시의 문제는 여전히 판단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갑질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갑질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관 내 상담을 하거나 경기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1차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식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로 감사부서에서 조사와 판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해당 사업부서에서 행하는 정식 조사에 대해서는 대처에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사 판단 단계에서는 기각률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갑질 처리 절차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의 1차 조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부서의 1차 조사권과 종결 처리 권한은 감사권의 오남용을 예방을 하고 신속한 사안의 처리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학연, 지연 및 조직 내 인사교류와 복잡한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복지부동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감사의 접근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갑질 처리의 내용적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갑질의 문제는 상급자의 직무명령권과
하급자의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직무명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종의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명령입니다. 상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바라는 명령을 직무명령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직무명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5가지 요건 중에 3, 4, 5번은 뭐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1번하고 2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권자인 상관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하 직원의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 범위에 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급자의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자의 직무명령 권한에 대응하는 의무를 복종의 의무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 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은 없는 것이며, 하관 또한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직무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입장입니다. 직무 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 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포괄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질 신고 기각률이 80%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판례의 입장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갑질 처리 기구의 독립성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발생했었던 사례입니다. 경기도 내 모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실장이 교감을 갑질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실장과 교감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결과를 회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질 처리 가이드는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갑질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질 신고 처리 부서인 사업부서나 감사부서 모두 개서적 질서 체제 안에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에 종속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피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조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피 제도가 갑질 처리 절차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차 사업부서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판단의 신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1회 또는 2회에 하나여 기관의 조사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요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피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서의 업무 집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 과정상에서 공정성과 신중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자의 결과에 대한 수능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전심의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 사업부서의 조사 및 2차 감사부서의 최종 의사 결정 전에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갑질조사 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갑질 여부 결정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갑질은 상급자의 직무명령권과 하급자의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직무명령 권한과 하급자의 복종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갑질의 문제는 조직 내부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판례가 가지는 입장보다 강화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 처리 제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수기 과정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